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설계도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거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 우리는 우주를 지배하는 물리법칙부터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모든 걸 움직이는 바로 그 숨겨진 구조와 규칙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태양과 지구 사이는 텅 빈 진공 상태잖아요. 그런데 대체 태양의 그 뜨거운 열이 어떻게 이 광활하고 텅 빈 공간을 건너와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걸까요? 정말 간단해 보이는 이 질문 속에 우리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설명하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한 18세기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열을 열소라는 특별한 입자라고 생각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액체 같은 게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이렇게 흘러간다고 믿었던 거죠. 물론 지금 우리는 열이 입자들이 막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라는 걸 알죠. 그런데 이 설명만으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입자가 아예 없는 진공 상태를 열이 어떻게 통과하냐는 거예요. 해답은 물질, 즉 입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 전자기파였던 거죠. 이 보이지 않는 파동의 발견은요, 진짜 위대한 과학자들의 이어달리기 같았어요. 앙페르가 전류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걸 발견하며 스타트를 끊으니까 패러데이가 바로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거꾸로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생긴다는 걸 증명했죠. 그리고 마침내 천재 맥스웰이 이 둘을 하나의 아름다운 방정식으로 통합하면서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는 전자기파의 존재를 예언했고요. 마지막 주자 헤르츠가 실험을 통해 그 존재를 세상에 딱 증명해 보인 겁니다. 아니 그럼 이 파동은 대체 어떻게 스스로 나아가는 걸까요? 이게 정말 경이롭습니다. 변화하는 전기장이 주변에 변화하는 자기장을 만들고 그럼 그 자기장은 또다시 새로운 전기장을 만들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스스로 길을 깔면서 달려가는 기차처럼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우주 공간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그림이 모든 걸 증명한 헤르츠의 결정적인 실험입니다. 한쪽에서 전기 스파크를 딱 일으켰더니 아무런 선으로 연결되지도 않은 저 건너편 회로에서 불꽃이 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분명히 공간을 건너 에너지를 전달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이 순간 현실에 대한 인류의 이해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점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견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단순히 전자기파가 있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시스템에 의해 조종된다는 훨씬 더 거대한 법칙, 어떤 보편적인 패턴을 드러낸 거죠. 자, 그럼 이런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물리 세계에만 있을까요? 아니요. 이번엔 우리한테 훨씬 더 익숙한 디지털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인터넷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죠.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 그 뒤에는 바로 이 복잡해 보이는 OSI 7계층 모델이 숨어 있습니다. 뭐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전 세계의 온갖 다른 컴퓨터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완벽하게 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약속, 일종의 문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문법책의 핵심 개념이 바로 프로토콜입니다. 쉽게 말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우리 이렇게 하자고 정해놓은 국제적인 약속이에요. 우리말로 통신규약이죠. 이 약속이 없으면 인터넷은 그냥 뒤죽박죽 아무 의미 없는 소음덩어리가 되고 말 겁니다. 어떠세요? 뭔가 놀랍도록 비슷하지 않나요?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가 태양의 에너지를 지구까지 실어 나르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보이지 않는 이 프로토콜이라는 약속이 여러분의 모든 사진과 메시지, 영상을 전 세계로 실어 나르는 겁니다. 자, 이제 바깥 세상에서 가장 깊은 내면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죠. 바로 우리 마음을 설계하고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구조, 정신의 건축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자 카를 융은요, 우리 각자의 의식 저 깊은 곳에 인류가 수백만 년 동안 함께 쌓아온 거대한 무의식의 강이 흐른다고 봤어요. 이걸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죠. 인류 공통의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집단 무의식에 담겨 있는 게 바로 원형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위해 쓰는 가면인 페르소나, 내 안의 이성적인 모습, 아니마와 아니무스, 또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면인 그림자 같은 것들이죠. 이게 마치 우리 정신의 기본으로 깔린 운영체제처럼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방식을 보이지 않게 조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크 라캉이라는 정신분석학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좀 충격적인 말을 던집니다. 인간의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이다. 내가 원하는 게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라캉이 말하는 대타자는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사회 전체에 보이지 않는 규칙, 즉 언어, 법, 문화 같은 상징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이미 다 짜여진 거대한 게임판 위에 올려지는 것과 같아요. 게임의 규칙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지만 우리는 그 규칙 안에서 말을 움직이고 무언가를 욕망하고 심지어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갑니다. 결국 내가 원한다고 생각했던 것조차 사실은 이 거대한 사회적 문법이 내게 이걸 원해라 하고 속삭인 욕망일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몸속 가장 작은 세계에서는 이 패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조용한 파수꾼, 바로 면역체계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몸 역시 엄청나게 정교한 프로토콜에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정보 시스템이에요. 특히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면역체계는 앞서 본 인터넷 프로토콜만큼이나 엄격한 규칙을 따르고 있죠. 면역기의 특수부대에 킬러 T세포가 일하는 프로토콜을 한번 보시죠.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요, 저는 이 몸의 정상세포입니다 하는 일종의 신분증을 표면에 항상 내걸고 있어요. T세포는 순찰을 돌면서 이 신분증을 일일이 검사합니다. 만약 우리 몸의 정상 단백질이면 오케이, 통과. 하지만 만약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이상한 단백질 조각이 보이면 그 즉시 공격 프로토콜을 발동해서 감염된 세포를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핵심을 딱 보여주죠.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 간단하지만 절대적인 구별이 바로 우리 생명을 지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분자 수준의 프로토콜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 수십 조개의 세포들 사이에서 쉴 새 없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탐험했던 모든 점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볼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 세계에 보이지 않는 청사진이죠. 저 광활한 우주에서부터 우리 손안의 컴퓨터, 그리고 가장 깊은 우리 정신세계에 이르기까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놀랍도록 동일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설계도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주를 채우는 전자기파, 디지털 세상을 연결하는 통신 프로토콜, 우리 행동의 근원이 되는 집단 무의식과 상징계, 그리고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 메커니즘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 세계를 형성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힘인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세계를 조용히 빚어내고 있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시스템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